저희는 할아버지 형제들부터 자살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. 할아버지 형제들이 다 자살로 죽고, 그리고 아버지 세대를 넘어가지고 저희 누나랑 이제 친척 형이 자살로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조금 저희 가문 안에 좀 안 좋은 문제들이 있었지만, 이것이 더 안 좋은 문제는 이 증오가 연결된다라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먼저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어렸었어요. 초등학생이었고, 근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아버지는 어려웠던 거예요. 근데 아버지는 제대로 부모님께 케어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하면서, 그러니까 생계를 꾸려내는 가장이 되면서 그 안에 내면의 분노와 막 이런 서러움과 이게 막 쌓인 거예요. 근데 이게 아버지가 어릴 때는 괜찮다가 결혼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억압을 받으면 이게 그 내재된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해요. 네. 그러면서 좀 같이 있던 저랑 누나가 이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. 너무 그런 집안이 불안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고 그냥 아버지가 되게 싫었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증오란 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지속이 되는구나. 이 분노와 증오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갉아먹는구나.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. 그러면서 대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야 됐지? 왜 이런 데서 이렇게 내가 태어났을까? 저의 태어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방황하게 됐었어요. 저 또한 가정을 넘어가고 또 일탈하면서 그 영상의 들깨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. 네.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 아이들을 생각나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부모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부모님은 가장의 우리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계속 서로 싸우고 불안한 분위기가 이렇게 공기가 계속 나타나면은 아이들은 그걸 다 민감하게 느끼거든요.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다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점점 집에서 멀어지게 돼요. 네, 자연스럽게. 중요한 건 이 울타리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바깥으로. 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깨처럼 이들은 영혼의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중요했던 그 방황을 끊고 받아내려면은 우리가 또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돼요. 네.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. 네.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육아 점수가 100점이었어요. 근데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의 항상 눈을 마주치고 그냥 어떤 충고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. 그 아이를 너무나 존중하시고 결국에 그 존중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더라고요. 어떤 특수한 게 없었어요. 네. 근데 더 중요했던 건 이분 와이프분의 남편이 육아 점수가 120점이었어요. 네. 근데 그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? 네. 그 남편분은 그 어머니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남편이 없기 때문에 120점이라는 거였어요. 네.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은 건강하게 클 수 있구나. 네. 그거를 꼭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 어쩌면 제 안에도 그런 증오의 연쇄가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그거를 어릴 때 좀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그것을 부딪히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계를 보였었어요. 네. 내가 아무리 내 내면의 이런 좀 분노와 증오를 다스리고 정리해도 이게 항상 뭐가 족쇄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몰랐었어요. 네.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좀 20대 중반쯤에 호주로 좀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서 너무 감사한 건 그 공항에서 낯선 부부를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. 네. 그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저랑 완전 낯선 사람이었지만 뭐랄까 저희 가정보다는 좀 따스하게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더라고요. 근데 어쩌면 그렇게 사랑을 먹으니까 제 안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. 힘이 생기고 내가 사랑을 먹으니까 내 안에 울타리가 단단해지더라고요. 이게 꼭 가정만이 아닌 부모가 아닌 어떤 제3자에 인해서도 사랑을 먹고 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구나. 그때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했던 건 제가 좀 사랑을 먹고 힘이 생기니까 내 안에 그 문제들을 진짜 이제는 부딪혀야겠다. 특히 아빠에 대한 부분, 좀 누나에 대한 죄책감,
이런 걸 부딪혀야겠다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솔직히 그게 정말 쉽진 않았어요.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픈 부분을 막 건드려야 되니까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칼에 막 베인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. 근데 그래도 좀 저는 계속했어요. 이거를 자꾸 회피하면 안 된다. 이거를 회피하면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. 제가 10대 때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그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딪혔어요. 용기를 내고 누군가에게 우리 집안의 그런 이야기를 내면서 조금씩 저는 이렇게 회복해 가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중요했던 거는 그렇게 용기를 내고 한 걸음씩 한마디 말을 내뱉으면서 중요했던 거는 저는 어떤 사람들한테 되려 손가락질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. 아, 내가 자살 유가족이고 우리 할아버지나 누나가 자살로 떠난 것들이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. 근데 되려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울어주셨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. 그러니까 어떤 조언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뭐 충고나 이해한다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울고 아 너무 애썼다. 근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. 그리고 어떤 돕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을 함께하는 거구나. 그렇게 함께 짊어질 때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는구나.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저를 너무 칭찬해 주시고 너무 용기가 있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되려 저를 존중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았어요. 이게 처음에 용기를 내뱉는 게 쉽지 않지 한번 내뱉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. 그리고 되려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. 물론 어려움들이 있고 좀 속임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직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구나. 네, 그거를 진짜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우리 어쩌면 저희 영상에 봤었던 저도 들깨 시절이 있었고 지금의 우리 다음 세대 10대들한테 꼭 진짜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꼭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진짜 아니고 하지만 또 거의 연약함의 그 문제에 좀 함몰되어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주변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작은 감사들을 찾아내면서 그리고 내가 내 문제들을 부딪힐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자살 예방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능성이고 그 문제는 언젠가는 꼭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부딪힐 수 있는 그 때가 진짜 오기 시작해요.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그 때를 언제든지 딱 알 수가 있어요. 네. 지금이 봄이구나. 지금 이제 슬슬 여름이 오고 있구나. 이 때를 알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이 받고 그것을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정돈이 되고 이제 들깨가 아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그 자신의 문제들을 또 스스로가 잘 부딪히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이겨냈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. 네, 그런 정말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살아봤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실히 얘기해주고 싶어요. 네,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다.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. 그러면 더 우리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않을까. 진짜 기쁨의 삶,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더 재밌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의 강연은 오늘이 여기까지가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